자, 14쪽 봐봐. 이 지문은 독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잖아. 그러면 책을 읽으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전이라는 것을 읽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왜 고전이 필요한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요즘은 너무 필요한 지식이 있는 책, 아니면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책이 아니라 가벼운 책,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 이런 것만 골라 읽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높이 평가되고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하는 책들을 읽어야 돼. 그게 바로 고전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고전 읽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고전 읽기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질문이야. 봐봐, 본문. 실용적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독서도 역시 실용적 가치에 주목한단 말이야. 세상에서 독서도 예외는 아니다. 독서도 실용적 가치에 압도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당장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 변화를 이끄는 독서 대신, 그럼 원래는 이런 독서를 해야 돼.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를 해야 되는데, 밑줄 쳐. 생계와 취업의 요령, 여행이나 연애, 목돈 만들기, 이게 바로 실용적 가치란 말이야.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독서, 실용적 가치의 독서를 말하는 거야. 그런 책 위주로 독서를 하고 있단 말이야. 현실에 대해서,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거기 맨 끝에도 나와서 최근의 세태다. 세태가 뭐야? 세상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야. 진정한 교양인이라면, 지식인이라고 안 그래서 교양이라고 해서, 지식인하고 교양인은 다른 거야. 지식인은 뭐 책만 읽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양인은 책도 많이 읽고 인격적인 부분도, 심성도 다 골고루 함양돼 있어야지 그게 교양인이라고 보는 거지. 시중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한 책, 실용을 위한 책, 처세술을 담은 책,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런 것만 읽으면 안 되겠지. 그것도 읽어야 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 다양한, 이왕이면 대가의 시각에서 인간과 삶과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해석하고 표현한 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전이지. 고전 읽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 단계 혹은 실용적 단계에서 좀 뭔가 보편적 가치, 좀 뭐랄까 깊이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고전 읽기가 필요하다. 다 얘기했어. 이러한 단계를 거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의 목록에는 밑줄 쳐.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 이걸 뭐라고 해? 보통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지.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게 보편적이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해치는 거, 이건 나쁜 거잖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살인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지. 이게 보편적이란 말이야. 그런 가치를 획득한 고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의 넓은 의미로 고전은 음악, 미술, 조각, 건축, 의상,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서, 초월 또 나서 미죠. 이게 세월의 흐름을 초월한다는 게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야.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 네모, 이건 모델이란 뜻이야. 모델, 본보기란 뜻이야. 아니?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예술 작품을 이루는 말이다. 그러니까 고전의 범위는 엄청 커.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고전은 그냥 분야를 가리지 않는 거지.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협의의 의미라고 하지 보통, 좁은 의미의 고전은, 자, 밑줄 쳐야 되겠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되어 수없이 되풀이 읽히는 저술. 그럼 고전이 뭔지를 지금 좁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고전은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그가 속한 문화권과 인류 전체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 동물원이다. 고전은 문화유산에까지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고전이 세월의 흐름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있다. 그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창작물이 결국 문화를 대표하고 인류 전체를 대표해. 그러면 이건 문화유산이잖아.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할 수밖에 없겠지. 세월이 흘러도 인간과 세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어. 지금 이것도 밑줄 쳐야 돼. 고전은 세월이 흘러도 인간과 세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혜,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야. 고전으로 인해 인류의 문명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만큼 가치 있는 게 고전이다. 지금까지 고전의 지위를 유지한 책들에는, 지금까지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쭉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현재까지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책들은 인간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 정보가 들어있다. 마지막에도 밑줄 쳐야 되겠네. 뭐라고? 인간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 정보가 들어있다. 이게 바로 고전의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고전의 의미가 세 가지 정도로 나왔어.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문제를 보면 1번, 고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 물어본 거잖아. 1번, 독자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이미 밑줄 쳐놨다. 그래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거니까 실용적 가치의 독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 2번, 현실적인 쓸모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되는 저술이다. 틀렸죠? 이건 실용적 가치의 독서를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줄에 나와. 3번, 세월의 흐름을 초월했다. 이게 보편적이라고 얘기했고, 4번,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특정 문화권, 인류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살아남았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살아남을 거야. 5번 인류 문명이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이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야. 인류의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를 망라한다. 다 보여주고 있는 게 고전이다. 맞았지.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틀린 거야. 그냥 잘 읽고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거고 밑줄 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나왔어. 5번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에 밑줄 쳤잖아. 2번 한번 볼까? 윗글과 보기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는 밑줄 쳐 공통점. 자, 이덕무, 실학자 이덕무의 사서절 중에 교습이라는 내용의 글이야. 볼까? 선비가 독서를 귀찮게 여기는 것은 말 한마디, 동작 하나에도 반드시 성현의 일과 행실, 훈계를 생각해서 이를 끌어와 준칙으로 삼아, 준칙이라는 기준이 되는 법칙을 말하는 거야. 준칙으로 삼아 전도됨이 없이, 뒤집히는 거 없이,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지.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선비가 책 읽는 걸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기 말한 대로 성현의 훌륭한 훈계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려고, 아니면 어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속이는 한 글자도 읽지 않는지라. 그러면 선비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면 지식인 교양인이지, 속이는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야. 한 글자도 읽지 않는지라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제 멋대로 한다. 왜 지향점을 찾지 못할까? 준칙이 없으니까 제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이런 것은 좋게 말할 것도 못 된다. 그러니까 속인들이 글을 안 읽어서 제 멋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 말할 가치도 없어.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과거 시험 보는데 밑줄 쳐야 되겠네. 과거 시험은 실용적 가치에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학문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출세하려고. 위에서 말한 대로 실용적 가치. 배운 글귀를 써먹을 뿐 제 몸에다가는 한 번도 시험에서 그 효험, 그러니까 고전을 통해서, 성현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느껴보는 거지. 효험을 보려 들지 않는다. 몹시 슬픈 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고서를 여러 번 읽어 입만 열면 인용하고 끌어오는데 그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삐뚤어 아첨을 잘하며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쓴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선비 입장에서 본다면 좀 하수지, 하수. 떨어지는 독서를 한 거지. 그냥 말로만이잖아. 실제로 행실이라든지 준칙으로 삼아서 자기가 아주 뭐랄까 예의 바르고 성현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입만 나불나불, 입만 벌면 구라. 아니? 많이 아는 척하는 거지, 그지? 보통 이런 걸 현학적이라고 해요. 현학적. 교활하고 속임수를 쓴다. 앞서 인용하여 끌어온 것은 단지 말을 꾸며대는 거리로 삼은 것일 뿐. 그러니까 말하는 그 어떤 말을 하려고 갖다 끌어다 쓰는 것뿐이다. 이 같은 독서는 비록 많이 한다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보람이 없죠. 설적 표현으로 강조하면서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 선비가 하는 독서는, 귀하게 여기는 독서는 성현의 일과 행실, 훈계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독서니까 진정한 의미의 독서지. 그렇다면 선비의 독서는 고전의 독서고요. 그다음에 속인하고 어떤 사람의 독서는 이거는 실용적 가치이거나 아니면 전혀 읽지 않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어. 자,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그러면 위에 고전하고 선비의 독서 정도가 되겠네, 그지? 1번 독서의 양을 중시하는 태도. 여기 거론한 건 양이 아니라 특정한 책을 말한 거니까 오히려 질의 중시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지? 2번 독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이거는 보기에는 나오지만 위에 지문에는 안 나와. 3번 과거의 독서 양식을 모범으로 삼아 현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네. 뭘 확인하냐면, 자, 여기 보면 위에 지문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고전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한데 보편적, 다음 세대에 계승된데, 전승된데 모범으로 삼아서 모든 예술작품을, 이거 광희의 고전을 말하는 거지, 그지? 이 광희의 고전. 그러니까 광희의 고전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3번은. 그럼 보기에는 없다는 얘기지, 그지? 4번 읽은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요것도 보면 요것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거는 보기에는 나와 있지만 지문에는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지문은 굳이 얘기한다면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문화 전체, 인류 전체를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다르지, 그지? 5번 독서가 실용과 처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세태. 비판하고 있지. 맞았지, 그지? 지문에서는 실용적 가치에 치중한 독서, 너무 깊이가 없어. 여기서 보기에서는 과거 시험 준비하는 저런 사람들, 그냥 글귀를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외우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비판이니까 둘 다 비판한 거는 5번이라고 봐야 되겠지. 세태 비판은 공통점이다. 5번이 정답이야. 알았어? 자, 두 문제밖에 없네.